탈북민 A씨는 2011년 북한을 탈출해 2012년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13년간 아파트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며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완벽히 한국 사회에 동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는 간첩 활동이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체계적으로 간첩으로 양성합니다. 보위부는 중국 내 교화소에서 포섭 대상자를 선별해 3-6개월간 집중 훈련시킵니다. 위장 신분 만들기, 정보 수집 기술, 암호통신법 등을 가르치며 가족 안전을 담보로 협박합니다. A씨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2011년 공작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A씨는 탈북민 지원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정착금 2,100만 원과 주거 지원을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탈북민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북한이 악용하기 쉬운 지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제주도 내 탈북민은 287명으로 집계됩니다. A씨는 13년간 교회와 마을회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주 2회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했고 동네 축제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을 형성한 것이 오히려 정보 수집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는데 주민들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A씨는 일상 속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근처 카페에서 장시간 관찰하며 함정 이동 기록을 했고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군 복무자들의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2022년엔 한라산 등반을 빌미로 군사시설을 촬영했으며 수집한 정보는 SD카드에 저장해 북한으로 전송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건조 정보가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A씨는 중국산 암호화 앱으로 북한과 연락했습니다. 표면상 일반 채팅 앱이지만 특정 키워드 입력 시 암호 해제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정보는 주로 중국 동북 삼성의 중개자를 거쳐 전달되었고 2023년 한 해만 17회의 교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신 수사 기술로도 탐지하기 어려운 이 방법은 현재 북한 간첩들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초 A씨의 비정상적 통신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평균 2시간씩 지속되는 중국 IP 접속, 군사시설 주변의 빈번한 출입이 수상쩍게 여겨졌습니다. 6개월간 은밀한 감시 결과 그녀가 북한에 전달한 정보 중 70%가 군사 기밀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9월 A씨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녀가 북한 보위부 제12국 소속 공작원이며 13년간 207건의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탈북민 최장기 간첩 사례라 밝혔고 이웃들은 TV에서 흐린 얼굴로 등장한 A씨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운영하던 한글 교실 학생들은 심한 배신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탈북민은 입국 시 일회성 심사만 받으며 정착 후 5년간의 사후 관찰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감시 인력이 부족해 북한이 악용하기 쉬운 지역으로 2020년 이후 제주 탈북민 중 3명이 간첩 혐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통신 탐지 장비 확충과 정기 재심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간첩보 북한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에 대한 과도한 의심보다는 과학적 감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블록체인 신원 확인, 정기적인 재심사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정부는 탈북민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의 경계심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웃은 진짜 당신의 이웃일까요?